대선 소식 차례로 전할 텐데 먼저 국민의힘 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자맹이 오늘로 사흘째죠. 오늘은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오지 않더라도 선대위 출범은 무기한 미룰 수 없다고 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Why'd you do it? You're just a kid. I'm not your kid. You said you were going to Chicago. I'm going to let you fly tonight, Frank. Not even going to try to stop you, because I know you'll be back on Monday. Yeah. How do you know I'll come back? Look, Frank, nobody's chasing you. 네, 17살 천재 사기꾼과 그를 도는 베테랑 FBI 요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제목을 번역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 비공개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로 당무 중단 사흘째죠. 어제 부산을 거쳐서 순천과 여수를 방문을 했는데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순천에서 이 대표를 만난 천하람 변호사는 호남 민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대표가 이대로면 대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서울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호남에서 기존 대선들에 비해서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호남 민심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여순 사건 유족분들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저녁 식사도 유족분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식 일정과 당무는 중단을 했지만 당 대표로서 해야 할 민심 다지기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 언론에서는 잠적 혹은 잠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 정치인들이 산속이나 오지에 이렇게 칩거하는 모습을 보였던과는 달리 전화만 꺼놓은 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동을 하면서 동선을 계속 공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도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이 없는 사무실에서 활짝 웃는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갈등을 빚고 있는 장 의원을 우회 저격한 거다. 국민의힘은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이 엇갈렸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그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행보가 아닌가. 두 번째는 원성동 의원이 그 전날 노원구에 있는 저희 옆 지역인데 이준석 대표가 없는 노원구의 사무실에 또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맞불 성격이 아닌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저 좋은 뜻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우리 당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하진 않겠다라고 밝힌 윤석열 후보. 이 대표의 자맹, 큰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그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요. 급하게 접촉을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윤석열 후보일 거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까지 이 대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선대위 구성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갈등에 데드라인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데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선거에서 대표가 빠진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당의 대표가 당의 제일 큰 현안에서 빠진다는 게 그게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같이 뛰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선대위
네, 이른바 석석 갈등에 대한 인식,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선 당내 초선 또 중진들과는 위기감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듯한데요. 당당하게 경제해야 될 이 상대고 문제에 좀 대해서 안타깝고 국민의힘은 참 고통스럽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스러워서 우리 중진들이 어제부터 팔을 걷고 만나서 3.3.5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뜻밖의 중재자 역할의 코멘트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홍준표 의원인데요. 이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된다라고 쓴 겁니다. 지금 당 상황은 이준석은 윤이 정치 미숙아로 보이고 윤은 이준석이 어린애로 보이니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네, 홍 의원은 이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할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나의 길을 묵묵히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 이 대표가 지방에 간 사이에 윤 후보가 기습 입당을 했던 당시부터 좀 조짐이 있었죠. 경선 룰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또 선대위 인선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을 했습니다. 갈등의 이면에는요, 대선 이후에 이 지방선거 공천과 같은 당내 주도권 문제도 얽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과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주장을 하고 있죠. 윤 후보 측 인사들은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지방선거 대선 이후의 얘기죠. 당장 9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는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권 교체 희망이 없다가 정권 교체 희망을 만드신 분이라 중요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분이 똘똘 뭉쳐서 개인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열망,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저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내에서 거론되는 해법은 너무 다릅니다. 당무 주도권을 쥔 윤 후보가 풀어야 한다는 입장과 또 이 대표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25살 나이 차이도 어김없이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당 상임 고문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도 당 상황에 대한 쓴소리 나왔습니다. 역시나 해법에 대한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신경식 상임 고문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지지를 보류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박태준 당시 민자당 대표를 만나러 새벽차를 탄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좀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어디 경상도 바닷가를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요새 찾아와도 봤어. 말씀드리고. 김동인한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바다가 모든 개울물을 끌어안듯이. 네, 그런데 이 상임 고문단이 모인 이 중식당에 뜻밖의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우연히 친구를 만나러 이 식당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옆방에 김 전 위원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들러서 인사를 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싫어하거나 제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낙서 이것은 윤 후보가 여기 있어가지고. 개인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친구 만나러 온 사람을 갖다가 아이 왕들은 못 살아기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골든 크로스, 즉 지지율 역전을 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채널A가 리서치 조사 결과를 함께 조사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5.5%,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6%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인 겁니다. 여전히 윤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윤 후보가 10% 이상 이길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한 10% 이상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지금 후보의 후보다움이 지금 여러 군데서 가려져 있는데, 예,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냥 그 대외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해석하십시오. 예. 네, 윤석열 후보 일정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접 만났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의 만남 여러 차례 있었죠. 이렇게 나란히 단상에 앉아서 빗속말도 하고 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윤 후보가 떠난 뒤에 도착을 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두 사람의 만남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도 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토론을 합시다라고 윤 후보에게 제안을 한 데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법정 토론은 몰라도 정책 토론은 하고 싶지 않다. 정직한 후보와 토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막힘없는 답변이죠.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에 나선다면 수사를 하게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라. 검찰 위에 정치 권력, 그 위에 국민 민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좀 더 곤란해 보이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역시 답변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단둘이 왜 그 양반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글쎄 별로 바깥이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분들은 저랑 먹고 싶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예정에 없던 경기도 안양의 도로 포장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국민 안전이 1순위라고 하면서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서 기자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소식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행 길어지는 이준석, 윤석열 리프레시 중 김병준 출범식 못 미뤄.